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라이트 코리아에서 윈도우 폰 시작을 맡고 있는 한윤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은 몽키천하러 실버라이트 경력은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버라이트 기반의 윈도우 폰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윈도우 폰 망고 아키텍처 2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그런 세션에 대한 내용은 우선 백그라운드 트랜스퍼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그리고 데모, 마지막으로 총론을 끝으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는 우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이 아닐 때도 지속적으로 파일이 전송되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 백그라운드에서 파일을 전송 중일 때는 남은 배터리의 용량이랑 아니면 CPU, 메모리를 고려해서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전화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배터리도 없는데 계속 파일 전송 중이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하고, 아니면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CPU나 메모리를 많이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백그라운드에서 또 계속 파일 전송 중이라고 하면 현재 실행 중인 그 앱이 원활하지 못하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줌으로써 원활하게 사용자가 버벅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사용자에게 좀 더 지속적이고 친환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앱에서 파일을 만약에 좀 큰 거를 받아놓도록 실행하고 나서 그 파일 다 받을 때까지 앱을 계속 쳐다만 볼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눌러놓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가지고 인터넷 좀 하다가 이것저것 다른 작업을 해야지 그것만 바라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윈도우 폰 북 앱이라는 앱이 있을 때 이 앱은 책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미스테릭이랑 치즈 앤 와인이라는 책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내용은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리퀘스트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이때 넘겨줘야 되는 파라미터로는 실제 파일이 있는 주소, 소스 URI랑 그리고 이 파일이 저장돼야 되는 경로, 데스티네이션 URI를 넣어주면 됩니다. 데스티네이션 URI 같은 경우는 윈도우 폰 내에 있는 iStorage 스토리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엮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트랜스퍼 스테이터스 체인지드랑 그리고 트랜스퍼 프로그레스 체인지드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스테이터스 체인지드 같은 경우는 현재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지 혹은 전송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스테이터스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프로그레스 체인지드는 현재 그 전송 중인 파일의 양을, 프로그레스량, 처리량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리퀘스트들은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서비스에 추가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전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전 클라우드 즉 서버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프로그레스 체인지드 이벤트에서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 버튼을 눌러서 앱을 나가도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클라우드로부터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 즉 디바이스 내로 파일 전송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앱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 커런트 프로그레스 체인지드 이쪽에서 꾸준히 파일을 다 받았으면 컴플리트로 바꿔주고, 아니면은 계속 프로그레스 바를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파일 전송은
보통 3G 같은 환경에서는 20MB 미만, 그리고 와이파이 상황에서는 2GB 미만을 전송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로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3MB 미만을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트랜스퍼의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해 보면 우선 앱이 생성이 되고 동작과 완료가 되는 포그라운드 상황에서도 서버랑 파일을 전송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활성화 후 중지 및 종료 상태인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도 서버랑 파일을 주고받음으로써 지속적인 파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를 이용한 데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었고 간단히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애드랑 리무브를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애드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랑 메인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드를 살펴보기에 앞서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니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되고요. You have no transfer registered라고 아직은 제가 전송할 목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송할 목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add 세 개를 add를 했고요.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세 개가 지금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파일이 우선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잠시 어플리케이션을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잠깐 켜가지고 잠시 네이버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테크노마트 다 됐고 다시 앱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연결이 끊겼네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들은 제가 앱을 벗어났는데도 전부 다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는 이렇게 하고 잠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우선 일단 아까 그 PPT에 설명드렸던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리퀘스트 목록을 가지고 있고요. 상태를 업데이트 시켜줄 타이머를 하나 생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타이머의 초기화는 생성자에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닫고 우선 내비게이션 툴을 해서 넘어오겠죠. 그래서 리셋 아이템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리퀘스트를 받아와서 리퀘스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전송할 게 없다라는 문구를 숨기고 리퀘스트가 없으면 전송할 파일이 없다라는 문구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퍼 리퀘스트를 아까 보셨던 그 리스트 박스에 아이템 소스로 넣어줌으로써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리퀘스트 추가는 어디서 했을까요? 저희가 그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하는 페이지는 Add Background Transfer라는 페이지인데요. 해당 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가면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들의 목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목록들을 그 리스트 박스에 아이템 소스로 넣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Add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전송받을 URI 요 위에 경로들이 전송받을 주소가 되고요. 이 주소랑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야 될 장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리퀘스트를 만들 때
트랜스퍼 할 경로랑 다운로드 할 URI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 로케이션은 따로 프로퍼티에다 넣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리퀘스트를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서비스에 추가함으로써 백그라운드 트랜스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백그라운드 트랜스퍼에 대해서 데모와 그 코드 리뷰를 정말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백그라운드 오디오입니다. 그 HTML5에서 그 오디오 태그를 이용해서 그 미디어, 그 플레이어를 만들고 그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해당 음원을 클라우드로부터 받아서 준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을 하는데요. 이 준 서비스를 통해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브라우저를 벗어나도, 백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저를 벗어나도 준 서비스가 계속 음악을 재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디오에서 onEnded 이벤트에 대해서 넥스트 트랙을 엮어주고 있는데요. 넥스트 트랙은 자바스크립트로서 다음 노래로 이렇게 이어짐으로써 준 서비스가 계속 노래를 다음 곡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아닌 저희가 만든 앱에서도 당연히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이 재생이 될 텐데요. 저희가 마이 뮤직 앱이라는 음악 재생 앱을 만들고요. 그리고 트랙은 오디오 파일.mp3를 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준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이때 이 경로에 따라서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 혹은 클라우드, 즉 서버로부터 음악을 재생을 받을 수 있고요. HTML이었던 거 마찬가지로 앱을 벗어나도, 백그라운드 통해서 벗어나서도 이 준 서비스는 계속 음악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 스테이트 체인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된 상황에 따라서 다음 곡 혹은 이전 곡 혹은 일시정지 재생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준 서비스 내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백그라운드 오디오를 한번 실행하는 방법을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었고요. 우선 코드를 보기 전에 실행을 해서 데모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실행했더니 썸네일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가수와 노래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보면 네,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앱을 벗어나도 음악은 계속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악을 멈추거나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곡으로도 가능하고요. 다시 앱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실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곡, 지금 노래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무한 루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그라운드 오디오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을 한 프로젝트는 백그라운드 오디오 데모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오디오는 이 오디오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오디오 에이전트에는 퍼시스트 플레이리스트 스테이트랑 플레이어 에이전트 트랙 인포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그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중요한 구현부는 이 플레이어 에이전트에 들어있습니다. 플레이어 에이전트를 보시면 우선 오디오 플레이어 에이전트를 상속받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오디오 플레이어 에이전트를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시랑 플레이 스테이트 체인지드 그리고 유저의 액션에 대해서 버추얼로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플레이어 에이전트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저 액션에서 발생할 때 넘어오는 파라미터로는 백그라운드 오디오 플레이어랑 오디오 트랙, 그리고 유저의 액션,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 넘어오는데 이 오브젝트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서 사용자 액션이 만약에 플레이를 눌렀다라고 하면 넘겨온 플레이어를 플레이를 시키고, 그리고 정지를 눌렀다 하면 플레이어를 정지시키고, 뭐 스킵 넥스트 혹은 스킵 프리비우스를 통해서 현재 플레이어가 다음 곡 혹은 이전 곡을 재생하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세이브 스테이트를 한번 호출해주고, 마지막으로 notify complete를 불러줌으로써 이 on user 액션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on play state changed에서는 만약에 현재 곡이 다 끝났다, 트랙 엔디드까지 왔다 하면은 다음 곡을 재생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곡을 재생하고 notify complete를 익힘으로써 on play state changed 이벤트에 대해서 나 처리를 다 해줬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 저희가 이 백그라운드 오디오 데모에서는 실제로는 오디오 에이전트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참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오디오 플레이어 에이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WM app 매니페스트에 extended task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 때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에이전트로 옆에서 만드신 오디오 에이전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백그라운드 오디오 데모에는 하나의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추가가 된 에이전트는 실제로 이 메인 페이지에 사용하는 백그라운드 오디오 플레이어, 그 오디오 재생하는 친구를 저희가 생성을 할 때 백그라운드 오디오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백그라운드 오디오 플레이어가 기존에 이미 할당된 플레이어가 있으면 해당 플레이어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인스턴스는 앞에서 만들었던 플레이어 에이전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보았고요. 쭉 코드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 우선 타이머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타이머로 프로그레스 바를 진행시키기 위한 타이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시키기 위한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 파일, 그리고 플레이랑 포즈 버튼, 넥스트 버튼들이 있고요. 재생하기 위한 트랙 리스트, 그리고 플레이 리스트가 한번 설정이 되면 두 번 설정하지 않기 위해서 플래그를 하나 생성해 두었고요. 현재 트랙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가 보여줄 내용들을 프로퍼티로 다 만들어 놓았고요. 생성자에서는 자신의 데이터 컨텍스트로 자신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에 만들어 놨던 이런 프로퍼티들을 바인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셋업 백그라운드 플레이어를 했는데 가보시면 아까 보았던 플레이어를 생성하는 부분이랑 그 만들어진 플레이어의 스테이트 체인지드 이벤트 핸들러를 엮어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스테이트 체인지드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현재 상태에 따른 처리들을 쭉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어를 생성이 되었으면 현재 만들어진 플레이어의 스테이트 체인지드랑 엮어주고 있고요. 인터널 플레이 스테이트 체인지드를 가보시면 커런트 트랙 인덱스를 내려주고 있고 커런트 트랙을 가져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셋업 플레이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이 트랙 리스트로부터 이렇게 트랙 리스트 정보들 쭉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곡이 이 곡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새 곡들은 막아놨고요. 네, 이렇게 쭉 해서 앞에서 보았던 XML을 통해서 플레이어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타이머에 대해서 타이머 재생할 인터벌이랑 이벤트 틱에 대한 이벤트를 연결해 주었고요. 플레이 포즈 버튼이랑 스킵 넥스트 버튼을 애플리케이션 바에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이거를 담아놓을 통으로 사용했던 거고요. 네. 일단 트랙의 전체 기능은 100으로 하고 있고요. 임시로 이런 값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에서 재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들을, 그리고 화면 업데이트 뭐 이런 상태들에 대한 처리들을 해주는 메서드들이 쭉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보셨던 이 플레이어 에이전트, 오디오 플레이어 에이전트를 상속받아서 구현됐고, 사용자 액션에 대해서 처리해줄 때 부분, 온 유저 액션이랑 온 플레이 스테이트 체인지들, 이 곡이 끝났거나 멈췄을 때 발생해야 될 처리할 부분, 그리고 에러가 여기서는 지금 구현하지 않았지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뭐 현재 재생 중이던 것까지를 기억을 하고 끝난다 라든지 그런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레퍼런스를 사용하려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레퍼런스를 해주고, 이 프로퍼티즈에 WM APP 매니페스트에 추가해 주시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백그라운드 오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오디오 데모를 확인하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들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들로는 우선 페리오딕 에이전트랑 온 아이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단 한 번의 실행으로 생성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초기에 실행할 때 초기화가 되고요. 실제로 동작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재부팅 시에도 이러한 내용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CPL을 이용한 사용자 컨트롤. 이 CPL은 우선 제가 에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었고요. 이 세팅에 가보시면 애플리케이션에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등록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등록된 게 없어서 등록된 게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18개의 페리오딕 에이전트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앱과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부분들이 혹은 또 앱과 앱 간에서 동일한 리소스를 건드리다 보면은 데드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데드락은 뮤텍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동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는 14일 기간 동안 구동이 되고, 이 기간은 앱에서 다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종류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리오딕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 페리오딕 에이전트는 매 30분마다 15초간 활동을 하고요. 이러한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데이터 싱크, 그리고 위치 정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에이전트 종류로는 온 아이들 에이전트로 발생 시기는 외장 전원을 꼽았거나 혹은 또 빠졌을 때, 그리고 휴대전화 기지국 이탈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반복 시간은 10분마다 발생을 하고요. 시나리오로는 과다한 데이터 싱크를 할 때, 그리고 최초의 동기화를 해서 많은 동기화를 이럴 때 보통 이런 에이전트들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의 기능으로는 우선 허용하는, 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허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일에 관해서, 그리고 뭐 토스트나 로케이션, 네트워크, 뭐 리드 앤 라이트,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 스트럭처드 스토리지, 뭐 소켓 대부분의 이런 프레임워크 API들이 허용이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디스플레이 UI, 즉 백그라운드 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UI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뭐 위에서 보여주거나 뭐 노티피케이션까지는 가능하지만 뭐 실제로 UI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XNA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폰과 그 카메라 같은 건데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된다면 되게 나쁜 무슨 몰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아마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센서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디오 플레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오디오 API만은 아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오디오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해 보시면 우선 그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의 생성은 일단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그때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것은 시스템이 에이전트 코드를 호출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notify complete, 아까 제가 그 백그라운드 오디오에서 보여드렸던 notify complete를 호출함으로써 해당 에이전트가 나 일 다 했다 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네가 다루고 있던 리소스라든지 그런 것도 내가 다 날릴게 라는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료가 된 에이전트는 시스템이 더 이상 에이전트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시스템은 제한된 리소스를 지키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종료를 하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소스를 반환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에이전트가 동작 중에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에이전트에서 뭐 파탈 에러가 발생하면 에이전트가 종료가 되고, 이때 오버토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인터럽트가 필요할 때 그 에이전트가 사용하고 있던 리소스를 시스템에서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너는 이제 그만 멈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onCancel이 호출이 되고, 이때 에이전트는 그때 대략 몇 초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에이전트가 그동안에 자기가 작업하던 걸 저장한다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작업들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종료된 에이전트는 패스트 어플리케이션 스위칭과 같이 다시 재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리소스가 필요시 에이전트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피리오딕 에이전트의 에이저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yApp이라는 실제 프로젝트가 있고요. myApp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myApp에서는 나 에이전트를 실행해 보겠다 하면은 start agent라는 함수에서는 periodic task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름은 트위터를 가져오는 에이전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디스크립션에서는 get latest 트위터, 날려버리는 날짜는 7일, 오늘로부터 7일을 주겠다. 그리고 schedule action 서비스에 만들어진 periodic task를 추가함으로써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추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WMApp 매니페스트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추가하는 내용은 앞에서 보셨던 백그라운드 오디오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myApp 에이전트에서는
scheduled task 에이전트를 상속받아서 그 on invoke, 즉 이 에이전트가 실행될 때 해야 될 일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모든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모두 끝났으면 notify complete를 부르면 됩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사용한 데모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그 데모는요, 트위터에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트윗들의 목록을 가져서 보여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는 그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트윗이 만약에 새로 올라오면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데모입니다. 우선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추가시킨 특정 키워드는 윈도우 폰 7 Develop, 즉 WP7DV입니다. 네, 지금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되었고, 네, 앱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윈폰 7 Dev, Develop, 그리고 뭐 윈폰 7 Develop들을 포함해서 글을 써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분도 지금 윈폰 7 Develop 조인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의 밑에 보시면 체크 for 트윗 in the background라고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트윗을 체크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앱을 벗어나 보고 이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WP7DV가 포함되어 있는 트윗이 나타나게 되면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네, 누가 안 적을까봐 제가 적으려고 했는데, 마크마이 하시는 분이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한번 가보면, 네, 이분이 글을 적어주셨네요. 윈도우 7 데브가 포함되어 있었고, 좀 전에 노티피케이션이 나온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소스 코드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솔루션에는 총 3개의 프로젝트가 들어있는데요. 우선 트위터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이거는 트위터로부터 트윗을 가져오는 라이브러리고요. 트윗 에이전트는 앞에서 보셨던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들처럼 트윗 에이전트가 스케줄드 태스크 에이전트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 스케줄드 태스크 에이전트를 보시면 우선 onCancel과 onInvoke가 있었는데, 이게 베타 1까지만 해도 onCancel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베타 2로 넘어오면서 얘가 실드로 바뀌어서 이제 캔슬을 구현하시면 안 되고요. onInvoke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 onInvoke를 보시면 캔슬이 되었으면 notify complete를 그냥 끝났다라고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is canceled가 들어올 일은 없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트위터 액세스로부터 WP7 디벨롭이 포함되어 있는 트윗을 가져오고, 그 가져온 트위터를 이용해서 셋토스트를 만들어내고, 이 셋토스트 만들어낼 때 그 해당 노티피케이션, 그 토스트를 눌렀을 때 이동할 위치로는 디테일 페이지로 아이디로 트위터 아이디를 넘기면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셋토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났으면 notify complete를 일으킴으로써 이 트윗 에이전트가 나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구현되고 실행되는 부분은 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데모인데요. 여기서 구현된 내용을 모두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면 이 스타트 서치 에이전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체크를 풀면 스탑 서치 에이전트가 호출이 되는데요. 우선 스탑 먼저 보면 스케줄 액션 서비스로부터 이 이름을 가지고 그 태스크를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태스크 이름은 트위터로 되어 있고요. 먼저 등록을 할 때 보면 period 태스크로 트위터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만들어냈고요. 이 디스크립션은 나중에 그 에뮬레이터에서 그 옵션의 애플리케이션 백그라운드 쪽 그 관리하는 부분에 보여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효한 기간은 오늘로부터 하루, 내일까지고요. 이게 만들어진 페리오드 태스크를 스케줄 액션 서비스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실제 디바이스에서는 구동이 되는데 그 피리어드 태스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마다 15초간 실행이 되는데 이게 베타2로 넘어오면서 그 테스트, 즉 디버그일 때 저희가 30분마다 기다릴 수 없으니까 런치 포 테스트라는 그 메서드를 만들어줬고 여기서는 실행시킬 그 해당 태스크의 이름과 그리고 이거를 실행시킬 시간, 저 같은 경우는 3초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에뮬레이터에서 돌았던 그 디버그 상황에서는 3초마다 이 트위터라는 이름의 그 해당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되고요. 호출하게 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트윗을 가져오게 되고 그 만들어진 트윗은 토스트로 뿅 튀겨주고 누르면 디테일 페이지 이동하는 그러한 샘플입니다. 네, 그럼 데모를 마쳤고요. 그리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투-엔드 아키텍처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UX적인 부분과 로직 부분을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 클라우드 즉 서버랑 그 작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와도 서로 연관돼서 작동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OS의 시스템 서비스와도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MyApp 에이전트 DLL 또한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클라우드랑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와의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이때 어떤 동일한 리소스를 서로 접근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MyApp과 MyApp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싱글 앱으로 동작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개발자들은 앞에서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를 추가하고 WM 메인 페이스트를 그 마이 앱에 추가해 줌으로써 하나의 싱글 앱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거의 끝으로 윈도우즈 폰 하모니 UX적인 부분에서는 기분 좋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UX, 즉 UI 스레드가 아닌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실제로 UI 상에서는 전혀 끊김이 없는 그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UX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은 실망.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그 해당 앱을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망을 저희가 적게 해주고 있고요. 통합된 듯한 느낌. 이런 동일한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를 쓰고 백그라운드 오디오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앱들이 앱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행이 된다. 혹은 처리가 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U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CPU는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과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균형을 적당히 잘 조절해 줘야 되고 항상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즉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게 먼저 좀 더 그 우선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보통 사용 조건으로는 피리어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5MB 정도,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15MB 정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보일 때 피리어드 에이전트를 계속 동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내장 공간을 사용, 이건 즉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행할 필요가 없다. 즉 이거는 에이전트도 그 동일하게 하나의 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설치나 그런 실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추가적인 어느 정도 규칙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즈 폰 하모니의 헬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더 배터리 친화적인, 즉 배터리가 적을 때는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를 멈춘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그리고 최적의 네트워크를 사용, 안정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과 퍼포먼스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리어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원 아이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페리오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컨트롤, 그 옵션에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4일 이후에 만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페리오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30분마다 15수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디버그 모드에서는 좀 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S 캐싱을 하고 그리고 화면이 종료가 되어도 병렬적으로 계속 동작이 되는 것이 페리오드 에이전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잘 모아서 좀 더 개발을 해주셔야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하고 친숙한 그러한 윈도우 폰 앱을 개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